정전이 안 되는 나라가 있다고? MIT 출신의 전기공학 전문가가 태평양을 넘어와 알게 된 진실. 안정적인 이 시스템에 경악하고 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로라 에반스이고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기기술자예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저는 인생의 20년을 거대한 거미줄처럼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형 전력선과 함께 일하며 보냈어요. 이 전력선들은 거대한 발전소에서 수백만 가정으로 전기를 운반해요. 여러분이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휴대폰 충전기를 꽂을 때마다 제가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FEMA에서 일해요. FEMA는 응급상황 시 사람들을 돕는 정부기관인데 저는 재난 피해 복구 및 인재 대응의 전기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일이 그 불빛들을 켜두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밝은 광고판 간판들이요? 제 시스템이 그것들의 전력을 공급했어요.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는 월스트리트의 컴퓨터들이요? 그것들은 제가 설계한 전력망을 통해 흐르는 전기로 작동했어요. 저는 전기를 사랑하며 일해왔어요. 가끔은 제가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면서요. 날거나 괴력을 가진 대신 제 초능력은 미국의 불빛을 켜두는 것이었죠. 저는 7살 딸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피아는 천식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의 폐보다 폐 기능이 좋지 않아요. 공기가 뜨겁고 습해지면 소피아는 쌕쌕거리기 시작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24시간 에어컨을 켜두어야 했어요. 걱정하지 마, 얘야. 여름 폭풍우 동안 정전이 될 때면 저는 소피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 금방 다시 켜질 거야.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 제임스가 한국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로라야, 그가 농담을 하려는 것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봐. 한국의 전력회사가 1년의 정전 시간이 9분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9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놀랐어요. 1년에 9분이라고? 그건 불가능해. 그건 제가 아침을 만드는 시간보다도 짧아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데 어떻게 작은 아시아 나라가 어떤 분야에서든 저희보다 나을 수가 있겠어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자마자 웃었다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걸어가면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계속 그 구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들이 매년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정전되기도 했어요. 바로 지난 여름에도 제가 사는 동네가 폭염 중에 6시간 동안 전기가 나갔었어요. 전기란 원래 그런 거야. 저는 늘 하던 말을 되뇌었어요. 정전은 천둥번개나 눈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전기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 만약 정말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7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예요. 일기예보에서는 덥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온이 화씨 10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전력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았는데도 건물이 오븐처럼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바라본 도시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열기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전력 사용량 98% 용량. 그 다음엔 99%. 그리고 100%. 걱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시스템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틀렸어요. 정확히 오후 9시 47분에 제 사무실의 모든 불이 나갔어요. 컴퓨터 화면이 작은 삐 소리와 함께 꺼졌어요.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도 멈췄어요. 한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잡고 손전등을 켰어요.
업무용 휴대폰에 빨간 경고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7구역 전력망 고장. 연쇄 고장 확산 중. 비상 백업 시스템 오프라인.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광범위한 정전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제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끔찍한 일은 15마일 떨어진 어린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가 나타났어요. 여보세요? 에반스 씨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기는 미시간의 어린이 병원이고 저는 마르게티스 간호사입니다. 따님 소피아가 저희와 함께 있어요. 제 피가 얼음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네. 왜 거기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더위 때문에 천식 발작을 일으켜서요. 베이비시터가 1시간 전쯤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에반스 씨 방금 정전이 되었고 당장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소피아가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전이 되어 긴급 발전기가 작동 중인데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에어컨도 꺼졌고요.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계단 쪽으로 뛰어갔어요. 물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12층을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도시가 재난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신호등이 꺼져 있었어요. 차들이 엄청난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어요. 가로등도 나가 있었어요. 유일한 불빛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사람들의 휴대폰 손전등 뿐이었어요. 저는 어둠 속 거리를 뛰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휴대폰 손전등으로는 겨우 길을 비출 수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아파트 건물 밖에 서서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 정도 전력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다니.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혼란 상태였어요. 응급실은 몇 개의 작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으로만 밝혀져 있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손 선풍기를 사용하며 환자들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 침대에서 소피아를 찾았어요. 소피아는 눈을 감고 누워서 빠르고 얕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고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한 의사가 옆에 앉아서 전자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손으로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소피아. 저는 속삭이며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피부가 타는 듯이 뜨거웠어요. 엄마. 소피아가 약하게 눈을 떴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의사가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반스 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에어컨이 없으면 심한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위험해요. 백업 발전기도 가동을 멈출 거고요. 가능한 한 빨리 전력을 복구해야 해요. 저는 딸이 뜨겁고 답답한 방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픈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무서워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종이로 환자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치 번개가 제 뇌를 치는 것처럼 몇 달 전에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1년에 정전이 9분밖에 없다고 해요. 9분. 저희는 이미 3시간 넘게 정전 상태였어요. 제 전체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6시간 후에 전력이 복구되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어요. 소피아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있다가 회복되었지만 저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피아를 볼 때마다 그 뜨겁고 어두운 방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주말 동안 만들어 온 두꺼운 자료 파일을 들고 상사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제임스 카터가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일찍 온 것에 대해 짜증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임스, 전력 시스템을 즉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제가 그의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치며 말했어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은 재앙이었어요. 더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는 제 제안서들을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로라, 정전은 일어나는 거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하룻밤 일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쓸 수는 없어. 하룻밤 일이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죽을 뻔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위험했고요.
제임스가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봐, 소피아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해. 하지만 이 자료대로라면 적어도 7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이어질지는 너도 알고 있지? 화가 나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상심한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 다음 3주 동안 저는 보고서를 계속 제출했어요. 데이터, 차트, 비용 분석을 보여줬어요. 매번 답은 똑같았어요. 너무 비싸. 필요 없어. 정전은 정상적인 거야. 마치 빈 동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목소리의 메아리만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완전히 잊고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6개월 전에 수백 개의 다른 메시지들 사이에 묻혀 있었어요. 제목란에는 초청 2025년 한국전력공사 국제전문가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메일을 열어서 읽어봤어요. 저희는 국제전력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저희의 첨단 전력 인프라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주제에는 디지털 변전소, AI 기반 고장 예측,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포함됩니다. 모든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 하지만 계속 그 구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1년의 구분의 정전.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직접 보아야만 했어요. 일주일 후에 승인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 시간이 14시간이었어요. 제가 타본 비행기 중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보냈는데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만약 제임스가 옳다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이게 시간을 낭비라면? 만약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하지만 그러면 소피아의 쌕쌕거리는 소리가 떠올랐고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지치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공항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둘러봤어요. 제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모든 불빛이 얼마나 밝고 안정적인지였어요.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안내 화면이 절대 깜빡거리거나 꺼지지 않았어요. 새 공항이라 그렇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게 뭔가를 증명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소피아 같은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온 박민철 박사님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전기 엔지니어였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반스 박사님.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만든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기뻐요. 박사님의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면서 저는 놀라움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엄청났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컸어요.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곳까지 쭉 뻗어 있었고 낮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물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 몇 명이나 살아요? 제가 물었어요. 서울에 약 1000만 명, 그리고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살아요. 박 박사님이 답했어요. 텍사스 전체 인구와 거의 비슷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1년 정전 시간이 9분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박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사실은 7분이에요. 하지만 세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대략 말하면 그렇다는 거랍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완전히 진지하셨어요. 저희는 한국전력공사 건물에 도착했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주셨는데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올라가는 걸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어실을 보시기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미국에서는 송전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나요? 불이 나갈 때요. 제가 답했어요. 아,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30분 전에 알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박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번 보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방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벽 전체가 한국의 실시간 지도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들로 덮여 있었어요. 지도 위에 수천 개의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면서
전국의 모든 집, 모든 학교, 모든 병원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 중추신경센터예요. 박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송전선, 모든 변압기, 모든 발전기가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박사님이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는데 바로 그때 노란색 경고등이 나타났어요. 저희 AI가 방금 부산의 전력 케이블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30분 후에는 고장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른 케이블들을 통해 전기를 보내서 뜨거워진 케이블의 부담을 덜어줬어요. 노란색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뻔했다는 걸 절대 모를 거예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불빛은 절대 깜빡이지 않을 거예요. 저의 마음은 벅차 올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에반스 박사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게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남한의 모든 전기를 끊었어요. 제 할머니는 8살이셨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 달 동안 어둠 속에 앉아서 촛불로 숙제를 하셨대요. 기계들이 멈춰서 병원에서 아기들이 죽었어요. 겨울에 가족들이 난방도 없이 지냈고요. 박사님이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전쟁 후에 저희는 약속했어요. 다시는 안 된다고. 모든 한국 아이들은 항상 작동하는 불빛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모든 할머니는 약을 차갑게 보관할 자격이 있어요. 모든 병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전력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제가 놀라운 스크린들과 컴퓨터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해야 했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박사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존이 전기에 달려 있을 때 전기를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죠. 저는 그 어두운 병원방에 있던 소피아를 생각했어요. 정전으로 고생한 모든 미국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제 자신의 오만함과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생각했어요. 박 박사님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박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습니다. 시작해보죠. 그 다음 3일 동안 박 박사님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스마트 송전선들,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을 위해 햇빛과 바람을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들, 2,500만 명을 위한 전기를 실시간으로 균형 맞출 수 있는 컴퓨터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관심과 책임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불빛을 켜두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이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미국의 전력 시스템을 한 도시씩 고치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에는 국경이 없고 가장 작은 나라들이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